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의 거꾸로 교실,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일사늑약과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76에서 79페이지까지니까 꼭 읽어보고 거꾸로 교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대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고종 황제가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고종 황제가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 말고 다른 서양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갖고 가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워싱턴 다들 알죠? 거기에 대한제국의 공사관이 설치가 됩니다. 공사관은 이제 외교관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번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선생님이. 공사관을 설치했다라는 건 그 미국과 우리 대한제국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노력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자주권.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좀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아간 파천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불안한 거예요. 아, 왜 자꾸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지지? 그래서 일본이 참다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러일 전쟁이죠. 청나라랑도 한번 붙더니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언제? 1904년에. 그래, 이때 나름대로 고종 황제는 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을 선포를 해요. 나는 러시아 편도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이 러일 전쟁에서 대한제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이미 일본에 힘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 일본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러한 양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우리 영토나 시설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팅에서 사진을 올려줄 건데 뭐 물자 운반하고 그런데 한국인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물자를 나르게 했어요. 굉장히 열받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중립을 선포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나 시설들을 강제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때 일본이 굉장히 상승세였고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한테만 매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가 되죠. 그 전까지는 뭐 나름대로 대놓고 침략을 하진 않았거든요. 은밀하게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침투를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바로 한 게 이제 독도를 강탈해 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해에 1905년에 일본이 그 지금도 항상 일본이 얘기할 때 나오는 곳인데 이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선포를 하고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을 합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1900년에도 칙령으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1905년에 이제 러시아도 이겼겠다. 눈치 볼 데가 없는 거죠.
주인 없는 섬이라고 독도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영토로 불법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시작이었죠. 뭐 이것도 사실 국제법상 다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뭐 일본이 힘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을사늑약이란 걸 맺게 됩니다. 을사늑약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뭐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을사년에 이루어진 조약이에요. 조약은 조약인데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약이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어땠냐면 궁궐을 일본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종이나 여러 대신들을 협박을 한 거죠. 자, 이때 협박할 때 가장 큰 힘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을사오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을사년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시키기에 가장 힘을 쓴 5명의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한 거죠. 그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강국들과 나름대로 조약 비슷한 걸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 지배하고 영국은 인도 지배하고 우리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겠소.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의 그 미략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서양 나라들도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 일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 고종은 끝까지 거부를 했다 그래요. 고종은 거부를 해서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난 못 찍어. 죽어도 못 찍어. 그러니까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갖고 옥새를 갖고 와서 조약을 체결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을사늑약의 조항들을 살짝 살펴보면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은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하며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일본이 허락을 해줘야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거죠.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는 거예요.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곧 자주국가로서의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조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고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이거는 조선이 하는 모든 내정에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일본 천황이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관리를 한 명 두고 황제랑 수시로 면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본이 마음대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사늑약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조선은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근데 이 을사늑약의 무효인 까닭이 있죠. 바로 일제에서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하지만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고종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 지금 따지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일사조약이 아니고 일사늑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꼴을 우리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완전 열받죠. 열받아서 저항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다양한 저항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지연이란 분께서 뭐 이 장지연이란 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아무튼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그 시라고 해야 될까요? 자,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신문에 실음으로써 모든 백성들한테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민영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그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굉장히 고위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위 귀족이었는데 을사늑약에 반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자결을 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노력을 합니다. 바로 헤이그 특사라는 건데요.
이 헤이그라는 곳에서 국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국제 회의에 우리 조선인들을 참석을 시켜서 일산의격의 부담을 알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일산의격으로 해서 외교권이 박탈됐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금지시킵니다.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몰래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란 분을 파견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의 방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도 막 거의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이준 열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종 황제가 고종이 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퇴위됩니다. 어떻게? 강제로. 그리고 조선의 군대도 해산합니다. 어떻게? 강제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뤄지다 보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선생님 클래스팅에 관련 사진 같은 거 올려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거꾸로 교실 끝!